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논쟁, 엔진 오일 교환 주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G900RS는 오일 필터까지 같이 갈면 3.8리터가 들어가는데요. 오랜만에 오너 매뉴얼을 다시 보니 오일과 필터를 함께 교환할 때 권장 주기가 12,000km였습니다. 저는 보통 3-4,000km 주행 후 갈아주고 있었고 매뉴얼은 5,000km쯤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긴 마일리지였던 거죠. 그런데 많은 정비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0에서 3,000km 사이에서 교체하세요. 매뉴얼에 12,000km와 비교하면 4배에서 6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상의 숫자는 부하가 최소화된 정속 주행 시험 환경에서 나온 값이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스트리트 라이더라면 그보다 훨씬 짧게 잡는 게 합당하다는 식이죠. 엔진은 가장 비싼 핵심 부품 중 하나니까 다들 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검증하지 않은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오일의 수명이 킬로미터라는 단위로 측정된다는 전제죠. 이 전제 맞는 걸까요? 유럽과 일본, 북미의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뉴얼도 정비소도 맹신할 일은 아니네요. 함께 알아보시죠. 오너스 매뉴얼의 오일 및 필터 교체 주기가 12,000km라면 국내 정비소들이 부르는 2,000에서 3,000km라는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기 첫 번째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기본으로 10W40 오일을 권장하면서 그 옆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거든요. 각 나라의 대기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같은 바이크라도 어디서 어떤 기후 속에서 타느냐에 따라 오일이 받는 스트레스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오일 점도조차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라고 써놓은 마당에 교환 주기만 절대적인 숫자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도 정비소도 그 자체로는 완전한 논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물어야 하죠. 오일은 대체 어떻게 늙는 걸까요? 엔진 오일의 역할은 단순히 엔진 내부를 미끄럽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금속끼리 직접 닿는 걸 막고 열을 옮기고 오염물과 미세 금속 가루를 붙잡아 두고 녹과 부식도 줄이죠. 모터사이클에서는 이 역할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많은 바이크가 엔진오일 하나로 변속기와 습식 클러치까지 함께 윤활하잖아요. 그래서 자소 MA, MA2 같은 전용 규격이 따로 붙습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만 짚고 갈게요. 썸프는 오일이 고이는 통, 오일팬을 말합니다. 썸프 용량은 그 통에 총 몇 리터가 들어가느냐는 뜻이고요. 오늘 계속 나올 단어니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오일 교환 주기는 기분이나 색깔이 아니라 오일이 얼마나 열화됐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일이 늙는 원인은 크게 5가지입니다. 산화, 연료 희석, 수분 축적, 전단 손상, 그리고 오염물 축적이죠. 간단히 짚어볼게요. 산화는 뜨거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반복해서 쓰면 점점 탁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료 희석은 미연소 휘발유가 피스톤 링 틈으로 새어 들어와 오일을 화학적으로 물키는 현상이고요. 수분 축적은 짧은 주행이 반복돼 연소로 생긴 수증기가 증발하지 못하고 남는 겁니다. 전단 손상은 조금 다릅니다. 오일 속 점도 첨가제는 길게 이어진 사슬 구조인데 변속기 기어가 맞물릴 때마다 이 사슬이 물리적으로 끊어져 짧아집니다. 한번 끊어지면 다시 붙지 않는 영구적 손상이죠. 마지막으로 오염물 축적은 연소 부산물과 금속가루, 먼지가 필터로 다 걸러지지 못하고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 수명은 몇 킬로를 탔느냐가 아니라 열, 시간, 연료, 수분, 기계적 부하, 오염물의 총합으로 결정됩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Virtual Vehicle Research Center와 스페인 발렌시아 공과대학 연구진이 2023년 트라이벌로지 온라인에 발표한 논문이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실제 도로에서 모터사이클 오일 3종의 점도 변화를 추적한 연구입니다. 결과 하나, 단기통에서는 2등급이 무너졌습니다. 2012년식 KTM 듀크 690 1.7리터 썸프에 10W50 엔진 오일을 넣고 시험했는데요. 겨우 200km 만에 한 등급 아래인 10W40 수준으로 묽어졌습니다. 계속 묽어지다가 약 2300km 지점에서는 SAE30 문턱까지, 그러니까 2등급이나 내려왔습니다. 결과 둘, 2기통에서는 등급 하나 내려가는데도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같은 제조사의 2기통 모델 2006년식 KTM 슈퍼듀크 썸프
3.5리터의 자소 MA2 10W50 엔진 오일을 넣고 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약 3,500km를 달리고 나서야 동점도가 약 20% 줄어 SAE40 문턱을 넘겼죠. 단기통은 한 등급 내려가는데 200km, 2기통은 한 등급 내려가는데 17배 넘게 걸린 셈입니다. 참고로 이 샘플은 연료 희석 여부도 확인했는데 1.1%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손실은 연료 혼입이 아니라 변속기 기어가 오일 사슬을 물리적으로 끊어낸 전단 손상 때문이었던 거죠. 결과 셋. 그런데 마모는 늘지 않았습니다. 점도가 떨어졌다고 역시 빨리 갈아야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이 논문의 진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점도가 등급을 이탈할 만큼 떨어졌는데도 마모율은 즉각 늘지 않았습니다. 내마모 첨가제 패키지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일이 묽어졌다는 것과 엔진이 깎이고 있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점도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이고 첨가제가 살아있는 한 방어선은 유지되는 겁니다. 시내 주행이 오일에 불리할 수 있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내 주행이니까 매뉴얼 거리의 절반만 타라는 공식은 근거가 부족해요. 오일에 진짜 불리한 건 신호등 숫자가 아니라 이런 조건들입니다. 5에서 10km 이하로 끝나는 짧은 주행의 반복, 열이 오르기 전에 꺼지는 냉간 시동, 그리고 고회전 와인딩이나 서킷 주행처럼 극단적인 부하죠. 반대로 일반적인 출퇴근이나 투어링처럼 엔진이 정상 온도까지 올라가는 환경이라면 그저 시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매뉴얼 권장값을 반토막 낼 근거는 약해 보입니다. 실제로 쉘이 혼다 웨이브 125cc 언더본 바이크로 진행한 자체 현장 시험에서도 정체와 고속도로를 오가는 조건에서 6,000km까지 오일이 버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기통당 1,000km 설은 어떨까요? 단기통은 1,000km, 4기통은 4,000km. 직관적으로 들리지만 과학적 공식은 아닙니다. 기통 수보다 중요한 건 배기량, 회전수, 오일 총량, 냉각 방식, 연료 희석, 필터 상태 같은 변수들이거든요. 계산으로 확인해보죠. 오일이 감당하는 일의 양은 오일 1리터당 태운 연료량으로 잴 수 있습니다.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기통당 1,000km 설대로 하면 4기통 오일은 단기통보다 3배 가혹한 조건에서 굴려지고 나서야 교체되는 셈이죠. 모순이 있는 가설입니다. 오일이 많으면 리터당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 자체는 맞지만 오일 양이 2배라고 교환 주기도 정확히 2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기통당 1,000km는 이해하기 쉬운 민간 공식일 뿐 매뉴얼과 실제 사용 조건보다 우선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문제 사실 산업계는 이미 오래전에 풀어놨습니다. 다만 지금 소개할 두 사례는 자동차 및 상용 트럭 업계 이야기인데요. 화학적, 기계적 원리는 비슷하니 참고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첫째, 북미 상용 트럭 업계는 거리로 안 잽니다. 커민스, 캐터필러 같은 상용 엔진 제조사들은 오일 교환 주기를 몇 킬로미터 탔냐가 아니라 연료를 얼마나 태웠냐로 정합니다. 오일도 기름을 어느 정도 마셔야 갈아줘야 하는 소모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연비가 좋을수록, 그러니까 같은 기름으로 더 멀리 갈수록 오일 교환 주기도 길어집니다. 반대로 연비가 나쁠수록 같은 거리를 가는데 기름을 더 많이 태울수록 주기는 짧아지고요. 실제로 커민스 X50는 연비가 좋은 조건이면 75,000마일까지 타지만 연비가 나쁜 가혹 조건이면 25,000마일로 뚝 떨어집니다. 같은 트럭, 같은 오일인데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름을 많이 태웠다는 건 그만큼 엔진이 많이 돌았다는 뜻이고, 엔진이 많이 돌았으면 오일도 그만큼 혹사당했다는 뜻이니까요. 거리보다 얼마나 일을 더 시켰냐가 더 정확한 척도인 셈입니다. 여기에 오일 양도 변수로 들어갑니다. 같은 만큼의 기름을 태워도 오일이 1리터인 엔진과 4리터인 엔진은 사정이 많이 다르겠죠. 오일이 많으면 그만큼 열과 오염물을 나눠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OEM들은 태운 기름 대비 오일 양을 함께 계산해 넣습니다. 모터크로스나 산악용 바이크들이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오일을 갈아주는 것과 비슷하죠. 결국 다들 같은 결론에 도달한 셈입니다. 킬로미터는 애초에 오일이 얼마나 혹사당했는지를 재는데 적합한 단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둘째, GM은 1998년부터 회전수와 유온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1998년식 올즈모빌 오로라에 처음 탑재된 뒤 GM 전 브랜드로 확대된 GM 오일 라이프 시스템은
차량 자체의 ECU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 부품을 다는 게 아니라 엔진이 그동안 얼마나 혹사당했는지를 컴퓨터가 계산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이 계산에 쓰는 값은 엔진 회전수, 유온, 그리고 냉간 시동 횟수예요. 그리고 GM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짧은 주행만 아니라면 오일이 얼마나 빨리 늙는지는 거의 유온 하나로 설명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일 수명을 결정하는 변수는 엔진 회전수와 유온입니다. 킬로미터가 아니고요. 정비소의 말은 절반은 맞습니다. 가혹 조건은 정비사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조사가 공식 정의해둔 분류거든요. 열이 오르기 전에 끝나는 짧은 주행, 반복적인 냉간 시동, 정체와 공회전, 고온, 저온 환경, 지속적인 고회전 운행이 여기 해당합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 AC2T 연구소가 승용차 12대의 오일 47건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단거리 위주로 운행한 차량이 가장 빠른 노화와 가장 높은 연료 희석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바이크는 순항 중에도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회전수를 쓴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죠. 제조사가 12,000km라는 숫자를 제시했다는 사실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조사는 보증 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쪽이라 무리하게 늘려 잡을수록 손해를 보는 건 제조사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매뉴얼의 절반이면 충분하다는 통설, 사실 정비소의 실제 관행보다 훨씬 관대한 쪽입니다. 매뉴얼 12,000km에 정비소는 2,000에서 3,000을 부르니 절반이 아니라 많게는 6분의 1 수준이죠. 정비소는 이미 한국의 도심 주행은 가혹 조건이라는 전제로 훨씬 더 보수적으로 부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비소의 직관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 직관을 킬로미터라는 이 문제를 표현하기엔 부족한 단위로 옮겨 담았다는 데 있어요. 하나의 숫자를 버리고 3개의 축으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축 하나, 시간 상한선. 오일은 세워둬도 산화됩니다. 거리와 무관하게 6개월에서 1년을 상한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만 짚을게요. 가을에 오일을 갈고 500km밖에 안 탔는데 봄에는 산화됐으니 새 오일을 넣어야 한다는 말 사실일까요? 결론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내 보관이라면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아 겨울 몇 달로 급격히 산화될 이유가 약하고 가을에 갓 간 오일이라면 이미 겨울 전 교체를 해둔 셈이니까요. 다만 옥외 보관이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밤낮의 기온차로 결로가 생기기 쉬워서 봄철 점검을 더 꼼꼼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6개월에서 1년의 시간 상한 안에만 들어오면 봄에 굳이 다시 갈 필요는 없어요. 정말 확실히 하고 싶으면 사용류 분석이 제일 깔끔한 답인데 이걸 개인이 진행하는 건 좀 오버죠. 축 2. 주행 패턴에 따른 거리 보정. 매뉴얼 숫자를 출발점으로 놓고 자기 주행 패턴만큼 깎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앞서 얘기한 쉘의 혼다 웨이브 시험도 혼합 주행이면 매뉴얼의 절반 정도라는 감각과 대략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정비소가 부르는 2,000에서 3,000km는 결국 도심 정체, 배달 칸에 해당하는 셈이고요. 그 가정이 자기한테 맞으면 맞는 조건이고 안 맞으면 돈을 낭비하는 조건입니다. 축 3. 오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용류 분석입니다. 실험실에 오일 샘플을 보내면 동점도, 산화, 수분, 연료 희석, 첨가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핵심은 한 번의 숫자가 아니라 반복 비교에 있습니다. 매번 보내기 부담스럽죠. 온라인에서 파는 저가 오일 테스터기도 방법인데요. 다만 이건 판정기가 아니라 알림기 정도로 봐야 합니다. 대부분 유전율 변화를 재는 방식이라 연료 희석 같은 특정 오염에는 사각지대가 있고 절대적인 숫자로 교환 시점을 정할 수는 없거든요. 지난번보다 확실히 빨리 변했나? 같은 상대 비교 용도로만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공용 썸프 바이크에서는 언제 가느냐보다 무엇을 넣느냐가 더 큰 지렛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소 MA2 인증의 전단 안정성 좋은 오일, 그리고 여유있게 한 등급 위인 10W50을 쓰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저렴한 오일을 2,000km마다 갈아치우는 것보다 좋은 오일로 여유있게 6,000km를 타는 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뉴얼의 12,000km는 공학적 상수가 아닙니다. 다만 오일 스펙을 지역 기후에 맞게 조정하라고 스스로 써놓은 걸 보면 매뉴얼도 만능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죠. 정비소의 2,000에서 3,000km도 과학적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도심 주행은 가혹 조건이라는 직관만큼은 근거가 탄탄하죠. 기통당 1000km설은 계산해보면 성립하지 않고 오일 수명을 결정하는 진짜 변수는 엔진 회전수, 유온, 태운, 연료량,
썸프 용량입니다. 킬로미터는 그 네 가지를 거칠게 뭉뚱그린 대리 지표일 뿐이고요. 그리고 2023년 논문이 말해준 것, 점도가 한 등급 떨어져도 첨가제가 살아있으면 마모는 바로 늘지 않습니다. 오일 색깔을 보며 느끼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실제 공학적 위험보다 과장돼 있는 거죠. 엔진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숫자를 반복하는 건 엔진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을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주기로 교체할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3,000에서 5,000km 사이일 것 같네요. 새 오일이 주는 회전 질감이 좋아서 말이죠. 하지만 이전보다 조바심은 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 feel torque. 廃屋満タン